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현황은 어제와 비슷한 4,300만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넘게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미국에 없다 보니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가 조금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 수치 범위 안에서 이제 발생한 부분이다 보니까 크나큰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 데는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통화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워렌 버핏의 영향도 아무래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워렌 버핏, 비트코인 투자 제공은행에 5억 달러 투자. 비트코인 비판론자로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가 워렌 버핏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제공하는 디지털 은행에 투자한다. 8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브라질의 최대 디지털 은행 누뱅크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누뱅크는 현재 증권사 이지앤베스트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이지앤베스트 인수 작업을 완료한 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판론자 버핏의 회사가 거액을 투자한 후에도 누뱅크가 당초 계획대로 비트코인 ETF를 제공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 이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워렌 버핏은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긴 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절대 이런 돈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발표했던 분인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캐나다와 브라질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브라질의 최대 디지털 은행 누뱅크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간접적인 투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가장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었던 경제 관련 최고의 인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진짜 미국에서 ETF가 승인이 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람다나 엔도르, 큐즈톡, 마로 이런 데서 옆에 U자라는 이런 글씨가 붙어 있는데 업비트에서 이제 공지를 올린 게 있는데요. 워너마켓에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올린 게 총 5종의 코인이고 자산 유의 종목 지정 안내에서 이제 25종의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올렸습니다. 먼저 워너마켓에서 이제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올린 5가지는 마로 코인, 페이 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이 5개는 이제 2021년 6월 18일 12시 기준으로 워너마켓에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 마켓,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모도 코인 외 24종, 그러니까 총 25종 거래소에서 임의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국내 1위 업비트도 알트코인 무더기 상패 수순, 투자자 피해 불가피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정리에 나섰다. 업비트는 11일 오후 5시 30분 공지사항을 통해 코모도 등 암호화폐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유의 종목 지정은 암호화폐 상장 폐지의 전 단계다. 해당 공시 이후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업비트가 유의 종목에 지정한 암호화폐는 코모도, 에드엑스, LBRYD 크레딧 등 25종류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로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유동성 미달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의 종목에 지정될 경우 일주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 지원 종료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며 상장 폐지다. 업비트는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프케어, 퀴즈톡 등
5개 암호화폐의 원화마켓 페어 제거도 공지했다. 해당 암호화폐는 원화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만 가능하다. 유의 종목에 지정된 암호화폐 가격은 공시 후 급락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전일과 비교해 람다, 엔도르, 퀴즈톡, 픽셀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 대금은 람다, 퀴즈톡, 엔도르 등이다. 업계에서는 알트코인의 대량 상장 폐지를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바쳐야 한다.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제휴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제휴 가이드라인에는 상장된 코인 개수가 많을수록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통해 거래소 신고 시 제출할 사업계획에서 신규 암호화폐 상장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한 잡코인이 상장됐을 경우 신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겨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의 경우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투자자의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은 코인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장 폐지 등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페이코인의 경우 편의점 등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코인이었는데 원화 거래가 금지돼 의외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관련 사전 컨설팅 신청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관련 공지를 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한 이유 등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시로 진행하던 유의 종목 지정의 일환으로 컨설팅 접수 마감 시한 등을 감안한 결정은 아니다며 최종적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한 달간 출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단독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9월까지 그 신고 접수를 위해서 이제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그 제휴 가이드라인에 상장된 코인 개수가 많을수록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니까 업비트 같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개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한 잡코인이 상장됐을 경우 신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저같이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나중에 코인들이 다 정리가 되고 뭐 많이 남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소리는 항상 들었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좀 걸러질 부분은 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해당 코인을 구입하셨던 분이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많은 피해가 올 수 있겠죠. 제가 의아한 것이 엄청난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전부 유의 종목들인데 거래 종료가 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파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코인을 매수를 할까? 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진짜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상장 폐지 직전에 이런 장세가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파는 사람의 심정은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를 덜 보고자 해서 이제 팔고 나가려고 이제 팔 텐데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 왜 구매를 하는지 상장 폐지 직전에 종목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식 재상장을 노리고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몇천 원, 몇만 원 하던 주식이 정리 매매되는 순간 1천 원 밑에서 시작하며 정리 매매 마지막 날은 100원 이하, 심지어 10원 이하로 정리 매매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몇천 주씩 보유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재상장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고 기업의 지분을 싼 값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유의 종목이고 거래 종료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다시 거래 유지가 될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굉장한 차익을 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주식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됐던 회사의 주식이 몇 년 후에 다시 재상장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거의 이건 폐지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폐지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도 정리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도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800만 원이긴 하지만 그나마 잡코인을 하나도 안 사서 그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라 우리나라 코인은 제가 하나도 안 샀거든요. 그나마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만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크나큰 피해 없이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비트가 우리나라 거래소이긴 하지만 거래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던데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투자 분위기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우려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점에서는 메이저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 되시고요. 편히 쉬십시오. 저는 내일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